6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거래가 되지 않은 이 무서운 강북구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께서 또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매도까지 완료가 된 이 빌라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제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강북구라면 서울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죠. 근데 제가 이 빌라를 찍으면서 조금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장 지금 거래가 좀 안 되는 곳이기도 한 게 강북구이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포인트 놓치지 말고, 강북구는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공부이기 때문이죠. 먼저 물건 정보 드릴게요. 서울 강북구 수일동에 있는 빌라이고요, 대지권이 9.25평입니다. 자, 건물 면적이요 15.8평인데요 면적이 굉장히 넓죠. 충분히 방 3칸 나오고 욕실도 2개 가능한 면적입니다. 자, 감정 가격은 2억 1,900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 가격 1억 7,52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물건을 우리 낙찰자분이 얼마의 낙찰을 받았냐면요, 낙찰가 1억 8,831만 원, 감정가 대비 85.99%로 받으셨어요. 다소 좀 높이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낮게 받으신 겁니다. 그 부분 또한 제가 나중에 수익계산 낙찰자분 함께 모시고 정확하게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하세요. 그러면 제가 강북구는요,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강북구는 매매가 3억 이상 거래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조심하시고, 그럼 조심해야 되는 부분과 또 포인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영상 안에서 제가 꿀팁 많이 드릴게요. 먼저요, 직구경 하셔야죠.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매도까지 완료가 되었을까? 직구경 돌아보시기 전에요, 저희 교육생분이 함께 좀 오늘 참여를 하셨어요. 함께 모시고 제가 여러 가지 또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동행하셨는데 인사 먼저 나눌게요. 네, 현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낙찰자분은 아니시고요, 그죠? 네. 현재 실전반 교육 중에 있으신 분이신데요, 오늘 여기 왜 같이 현장에 오셨어요? 저도 이제 서울 빌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네. 낙찰자분한테 이제 많은 걸 여쭤보면서 노하우 좀 얻어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집 구경 먼저 하고요, 궁금한 건 나중에 직접 물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여기가 현관인데요, 보시면 신발장, 붙박이장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애기들 신발도 많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3인당 중문 너무 좋죠. 야, 네, 입고 없고 너무 차이 나는데요. 여기 이제 거실입니다. 네, 거실도 꽤 넓어요. 여기가 15.8평인데 16평이 조금 채이지 않아요. 해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요. 지금 밖에 공사 중이에요. 이 하수 공사 중이라서 너무 지금 촬영하는데 시끄러워서 문 좀 닫아놨어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건물은 2011년 준공이 된 건물이라서 한 13년 차 정도 됐는데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안방도 넓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와, 욕실 옆에 이렇게 화장대가 있어요. 아파트 같이. 요즘에 빌라가 이렇게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13년이나 됐는데도 여기는 좀 신경을 써서 지었네요. 문도 되게 깨끗하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죠. 주방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네요. 자, 여기가 발코니. 발코니 타일 같은 데도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죠? 이거 새로 했나? 새로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여기도 해 너무 잘 들어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생활보호로 해서 이렇게 반투명, 반투명 창문 해놓는 것도 너무 잘 해놨어요. 사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입찰 전에 확인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여기는 작은 방. 작은 방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네, 내부 반듯하고, 그죠? 어떤 데는 이렇게 딱 세로로 깎인 데도 있거든요. 모서리 같은 데가. 그런 거는 조금 실거주자들이 선택할 때 그것 때문에 또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서 외관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요. 되게 밝아요. 되게 밝죠? 네. 여기도 해가 너무 잘 들어오는데 사실 빨간 벽돌집이 막혀 있기는 하지만 또 반은 뚫려 있어요. 그래도 되게 밝으니까, 그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임장하실 때 이 외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너무 덕뷰가 아닌지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낙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공용 욕실입니다. 타일을 한번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오, 괜찮습니다. 여기 창도 있고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15.8평이라서 방 3칸이고 욕실이 2개까지 나왔어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입지가요. 우이초등학교가 바로 위에 있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그런 가족 단위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입지일 것 같고요. 도로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는 초입에 있어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여기가 이제 강북구 오르막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평지라는 거. 그리고 지하철 파괴역에서 거리가 한 5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강북구에 있는 빌라를 낙찰을 받으신 우리 낙찰자분 얼마를 버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짠! 네, 낙찰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이 빌라를 과연 어떤 분이 받았나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네, 우리 혜연님이 받으셨구나. 네, 자, 그러면 제가 물건 정보 먼저 좀 드리고, 우리 혜연님 얼마 돈 버셨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빌라이고요. 대지권은 9.2평, 건물 면적은 15.8평입니다. 감정 가격 2억 1,900만 원,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 가격 1억 7,520만 원.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1억 8,831만 원이에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4명의 입찰자 중에서 당당히 또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자, 혜연님, 이 물건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2억 4,500에 매도했습니다. 네, 1억 8,831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2억 4,500만 원으로 매도를 하셨어요. 와,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강북구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고 또 소유권 이제 이전하는 데 드는 이전 비용이 있죠. 취등록세와 함께 네, 법무사 수수료, 그 비용이 367만 원 들어가셨다고 네, 저한테 알려주셨고요. 자, 대출 받으셨어요. 네네. 네, 우리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대출 몇 프로 받으셨죠? 낙찰가의 70% 1억 3,100만 원이. 맞습니다. 네, 낙찰가의 70% 1억 3,100만 원, 이율이 이율이 4.7% 받았습니다. 네, 이율은 굉장히 저렴하게 받으셨네요. 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상품이었나요? 네. 아, 그래요. 몇 프로예요? 1.2%. 맞아요. 1.2%.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낙찰받고 낙찰 대금을 치르고 그리고 계약은 금방 됐지만 이게 잔금일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자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6개월이더라고요. 이자가 총 3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네, 중도 상환 수수료 160만 원에서 총 46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뭐 인테리어, 도배를 좀 하셨고요. 네네. 예, 보일러 교체하셨고요. 네. 도어락 하셨고 네. 잔잔한 거 들어갔습니다. 네. 그죠? 그 비용이 총 200만 원 들어갔어요. 맞나요? 네. 네. 자, 그 다음, 중개 수수료가 또 들어가죠. 중개 수수료는요, 우리가 2억 이상은 0.5%예요. 근데 제가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0.55% 적용을 했을 때 135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총 들어간 비용이요, 1,162만 원이세요. 네. 맞나요? 네네. 네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도가 2억 4,500만 원에서 낙찰가 1억 8,831만 원을 뺐더니, 네, 액면산 시세 차익이 5,669만 원이에요. 와. 근데 다 내 돈이 아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들어간 비용도 있고 하죠. 여기서 총 비용 1,162만 원을 뺐더니 4,507만 원이고요. 우리가 개인 매매 사업자로 매도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럼 기본 세율 적용을 받아요. 네. 그래서 세율이 15% 구간인데요. 지방세까지 제가 16.5%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43만 6,550원. 여기서 공제금액 126만 원 빼면은요, 총 내야 되는 세금이 정확하게 617만 6,550원 내셔야 합니다. 네. 네, 와, 세금 600만 원 넘네요. 자, 그럼 4,507만 원에서 세금 617만 6,550원을 뺐더니 순수하게 그냥 다 내 돈, 정말 진짜 내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3,889만 3,450원. 정확하게. 네. 근데 뭐 교통비도 드셨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빼고요. 그냥 뒷다리 빼고 3,880만 원 순수익이 났습니다. 네. 와, 박수.
브라보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와, 자, 제가 서울 빌라는요. 투자금이 최소 못해도 한 7천에서 8천 정도는 있어야 내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회원님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셨어요? 다 그냥 다 해서 6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6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이 강북구에 와, 거래가 되지 않은 이 무서운 강북구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셨어요. 자, 회원님 경매를 그 전에 좀 하셨어요? 아니요. 관심은 있었는데 학원 등록하고 공부하고 한 거는 요번이 처음이고 와, 첫 네, 낙찰. 네, 첫 낙찰입니다. 네, 그럼 폐차례 아픔도 보셨나요? 폐차례 아픔을 2번을 맛봤고요. 네. 세 번째 된 거네요. 네네, 세 번째요. 제가 항상 10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10번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습니다. 마음은 아마도 10번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 회원님이 공부를 했을 때 하고요. 경매를 전혀 모르셨던 정말 왕초보이시잖아요. 네네. 공부를 했을 때 하고 이렇게 실제로 낙찰을 받고 이렇게 매도까지 완료를 하셨는데요. 네. 예, 그 느낌이 좀 어떠세요? 느낌은 제가 이걸 해냈다는 게 자신으로서도 이제 조금 대견한 면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안 하고 있으면 완전 손해구나. 어. 네,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네.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왔을 때 저한테 이랬어요. 영상을 보고 너무 약이 올랐다고. 네, 맞아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약이 오르셨어요? 저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 어. 예, 뭐 특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공부하고 이제 수입을 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제가 왜 저 정도 못할 수 있을까? 저거보다 좀 그래도 저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 예,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으면 굉장히 좀 손해가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억울했다. 들었죠. 예, 하면 되는 건데. 네, 그죠? 네네. 네, 하면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축하드린다고 그랬더니 우리 회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거 너무 대단한 게 아닌데, 네. 집도 너무 안 좋고, 영상에는 막 집도 좋고 한데, 여기 집도 너무 안 좋고 해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찍는 게, 조금 부끄럽다. 네, 도움이 맞아요. 될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으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세요. 남들이 한 거는 굉장히 잘해 보이고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데 내가 한 거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낙찰을 받고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어. 제 자신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좀 뿜뿜하겠죠? 하겠죠? 네. 안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낙찰 받으신 분도요.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저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게 바로 정말로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어떤 분보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아, 저는 좀 자신이 없었는데요. 네. 인테리어니 뭐니 이런 게 좀 예쁘거나 이런 집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원래 분양받으신 그 상태에서 네. 도배만 조금 이제 한 거라서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예쁜 집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니에요. 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예. 너무 괜찮아요.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입지도 너무 좋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 교육생분이 한 분 동행을 하셨잖아요. 저도 물론 궁금한 게 많지만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도 궁금한 게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걸 대변해서 우리 교육생분이 낙찰받으신 분한테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거든요. 함께 질문하면서 여러분들도 공부 함께 할게요. 우리 회원님 오늘 같이 오셨는데요. 나이가요. 몇 살이세요? 27살입니다. 와, 27살. 엄마랑 함께 실전반 수업을 듣고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울 빌라를 지금 낙찰받고자 임장도 매일 가시고 정말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집 네.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고 너무 좋다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감사드려요. 너무 넓고 햇빛도 너무 잘 들고 네. 저 너무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좀 대단하시죠? 네, 너무 대단하세요. 대단하신 거예요. 아, 네, 근데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몰라요. 자, 그러면 질문하실 거 좀 갖고 오셨어요? 네, 제가 또 적어왔습니다. 질문할 네네네. 거를. 질문할게요. 이제 사실 오면서 생각한 건데 네. 이제 빌라들이 물건도 너무 많고 네.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 빌라와 이 물건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해요. 이 물건을 어떻게 골랐는지 네. 물건 고르는 거 좀 힘들어 하시니까 네. 그렇죠? 일단 제가 이제 학원에서 세연쌤한테 이제 배운 거 그 포인트로 해서 이제 물건 선정을 했고요. 여기 위에가 바로 이제 우이 초등학교라고
거기 학생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거기 가까운 데 있는 집이고, 그리고 아까 세연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큰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경전철이 한 걸어서 7분, 8분 이 정도. 근데 그 경전철이지만 1호선, 4호선, 6호선하고 환승이 되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교통적인 면에서도 예, 조금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연식이 조금 이제 오래됐다고 보면 오래됐고, 예, 그런데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낡아 보이진 않고, 맞아요. 네, 이 주변에 보면 이 집보다 훨씬 이제 오래된 연식의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집이죠.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조가 방 3칸에 조금 소형 파우더룸? 예, 그게 이제 또 있고요. 예, 화장실도 2개가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학생을 같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케어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전문가 같이 말씀하신다, 그죠? 네, 이런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빨간 독들이 많죠. 이 골목으로 딱 들어왔을 때, 아, 이 건물하고 또 한 2개의 건물 정도만 매도가 되겠구나라고 딱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희소성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 보고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있으세요? 아, 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 빌라를 입차를 준비 중인데 이제 회원님도 혹시 입차할까를 작성하시기 전에 내가 이 금액은 꼭 수익을 얻어야겠다 했던 금액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수익을 얻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얻었고요. 예, 그리고 입찰가 산정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방어적인 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쓸 수 있는 저의 그 자금 한도에서 여러 개 되는 한까지는 용기 있게 좀 쓴 게 그게 조금 낙찰을 받는 거에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원님이 투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그 금액, 더는 못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쓰셨고, 그리고 매도가가 일단 우리가 정해진 상태에서 입찰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를 좀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죠? 충분히 그 수익을 내셨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또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조금 우리가 돈 1,000만 원이라도 깎아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그런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 질문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특히나 빌라는 내부 확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부 확인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임장 다닐 때가 한 겨울이었었어요. 겨울이었는데 그때 여기 부동산도 완전 침체기에 있었고 특히나 이제 강북구라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제가 부동산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안 계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문을 잠궈놓고 어디 다른데 외출 중. 네, 사장님들이 외출 중이고 이러신 분들이 많으셔서 예, 그래서 빌라를 랩을 보거나 뭐 이러진 못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상태였거든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배를 아무리 눌러도 이제 뭐 보여줄 사람은 없었던 거죠. 네. 예, 그랬습니다. 임장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2011년식인데 건물 외관도 조금 이제 괜찮아 보였고요. 상태가 이 아래층에가 이제 필로티 주차장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그 필로티 주차장의 천정 부분이 깨끗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안에는 보진 못했는데 외관상의 컨디션 상태? 컨디션 상태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제가 조금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골목 안에는 굉장히 빨간 벽돌, 노후된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얘는 대장인 거예요. 예, 10년이 넘어가도 거기에서는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자, 노후된 빨간 벽돌 빌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골목이 넓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아까 저희가 막 차 막 타고 막 이게 주차한다고 돌아다녔을 때 아주 좁은 골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 만약에 뭔가 큰 화재가 났다거나 이랬을 때는 소방차가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여기가 재개발 예정지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좀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 예정 지역 있죠. 그 예정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너무 꿀팁이에요. 꿀팁. 네, 와서 직접 보니까 눈으로 보이죠? 네. 와. 네. 자, 마지막 질문 네. 있으신가요? 마지막은요. 빌라는 이제 팔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회원님은 혹시 이 물건 입찰하기 전에 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입찰을 하셨는지 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신 기준점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와, 이거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매도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 주변이 그렇게 신축이라든가 준신축이 별로 그렇게 없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넓은 방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매도에 대한 확신. 왜냐면 이 물건이 그렇게 빠진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네, 여기서 네. 1등. 네, 그리고 뭐 하나하나가 다 희소성이에요. 방 3칸짜리도 여기는 구하기가 어렵고, 연식이 이만한 것도 어렵고, 아까 주차 우리 할 때, 그쵸? 주차장이 있는 빌라도 많지 않아요. 예, 거기에다가 입지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이초등학교 위아래로 해서요, 재개발 초기 예정지인데요. 가능하면 이 예정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딱 이 빌라까지 포함입니다. 와. 매수자 어떤 분이세요? 매수자는 여기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분은 그 예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금액이면 그냥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쵸. 예, 예, 예.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북구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금 현재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강북구도 내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강북구 안에서도 이런 포인트가 있는 매도가 가능한 물건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강북구는 아무리 빌라가 좋더라도 3억 이상 넘어가는 건 어려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세가 2억 5천에서 2억 6천까지는 가는 시세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또 2억 5천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매수자들이. 그죠? 예, 재개발 예정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매수자들의 심리 상태. 왜냐면 내 물건을 결국 사주는 사람은 매수자들이잖아요. 내가 낙찰받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구역, 이 지역의 매수자들의 심리를 알고 있는 게 가장 또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요. 진짜. 네. 하실 수 있겠어요? 해봐야죠. 해봐야죠. 해봐야 알지. 해봐야죠. 그죠? 예, 꾸준히 하셔서 우리 회원님도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용기 내실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경매라는 거 그거 몰랐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을 하면 이제 마인드에 대한 차이가 많이 생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세윤쌤한테 이제 경매를 배우게 된 것은 유튜브를 저도 이제 알고리즘으로 해서 맨 처음에 접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세윤쌤한테 공부를 이제 그 경매를 선택을 하게 된 그 동기는요. 옛날에 세연쌤이 올리신 그 유튜버 영상들 중에서요. 선생님이 교육생이 낙찰받으신 거 물건을 하나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안내를 하시고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랬는데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빈 음료수 병이 하나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네. 근데 상도동. 상도동인가요? 네, 빌라였어요. 아, 빌라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요거는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하기에 그래. 이렇게 진짜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곱고 올바르고 예, 그리고 이러신 분들한테 배우면은 뭐 이제 나중에 뒤통수 맞을 일은 없겠구나. 제대로 좀 배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매학원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예, 세연쌤한테 이제 경매를 배우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예, 인연이고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없어가지고 예,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너무 잘 들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세연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과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또 한 번의 초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세연쌤 또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전해드려야 되죠. 오늘은 어떤 말보다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혜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면 되는데 안 했으면 너무 억울할 뻔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10번 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요. 100번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 내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또 3명이니까 더 힘차게 화이팅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도 화이팅 외칠 준비되셨죠? 자,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